올해 초에 유튜버 16명이 국세청에서 탈세 신고로 잡혀갔습니다. 탈루 금액만 무려 800억. 그런데요, 그 수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일도 안 한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비용으로 털었다는 거죠. 에이,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하시는 사장님들 여럿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어머님께서 실제로 일을 도와주시는 것과 일도 안 하신 분을 그냥 직원으로 올려서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은 한 끗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국세청이 뭘 보고 판단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은요, 세 가지의 선을 그어 드릴 건데요, 뭐가 탈세인지 또 뭐가 합법인지, 그리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래서 뭐가 이득인지까지 전부 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머신입니다. 오늘은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가족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특히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거예요. 이 주제는요, 상담에서 정말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죄다 유튜브나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면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 나옵니다. 뭐 종종 무조건 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선을 제가 완벽하게 잡아 드릴게요. 정말 아무 데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이실 거예요. 오늘 순서는 이래요. 먼저 국세청이 가족 직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족 직원이 가족 직원으로 정말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랑,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과연 이득인지 손해인지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요, 걸렸을 때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들까지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계산기는 한번 옆에 두고 영상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살짝 스포 하나만 조금 해드리자면요, 오늘 영상의 진짜 반전은요, 합법인데도 직원으로 등재했을 때 손해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되냐 안 되냐 이거 두 개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말고 실제로 이득이냐 손해냐 이것까지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거 아는 사장님이 진짜 거의 없으십니다. 먼저 가족에게 준 경비가 월급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바로 네 가지입니다. 하나, 급여를 그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것. 두 번째,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것. 세 번째, 직원의 형태에 알맞은 직원 보험 처리.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일을 했는지 유무. 에이 뭐 그거 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 세 개, 계좌이체, 원천징수 처리, 그리고 뭐 4대 보험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했더라도요, 실제로 근무를 했는가 여부, 여기서 많이 갈려요. 네 번째 게 있다면 앞에 세 가지가 전부 다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통째로 무효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판례들을 좀 보면요, 근로계약서도 있고 원천징수 세금 처리도 잘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신고도 잘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이 이분은 실제로 근무를 한 게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서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이 실제 근무한 이력이란 말이에요. 국세청은 서류 뒤에 실체를 본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일을 했다,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흔적입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출퇴근 기록, CCTV에서 근무를 한 게 찍힌 내역, 간단한 업무 일지, 하다못해 사장님과 왔다 갔다 한 카톡 내용까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 다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오후에 나와서 뭐 포장 작업을 좀 도와준다, 뭐 설거지를 좀 해준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사실 세무조사 기간 때문이에요. 세무조사는 당장 내년, 당장 다음 달 이렇게 짧은 시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3년, 4년, 어쩌면 5년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나오는 게 세무조사예요. 그때 가서 막 진짜 우리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읍소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말로 하는 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 시점에는 사실은 어머님 기억도 흐릿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 본인의 기억도 흐릿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사장님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 직원인 경우에는 못해도 일을 도와줬다는 메신저 기록이라도 남기라고. 사실 남 직원은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그렇게 실제 근무 이력을 빡세게 볼 수는 없어요. 제3자니까. 그런데 가족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그 관계 자체를 애초부터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안 당하려면요, 남 쓰는 것보다는 가족을 썼을 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어쩌겠어요. 손해보는 거 갖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장님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나 좀 해드릴게요. 증빙을 제대로 갖춘 사장님들이 당당하게 세무조사에서 잘 넘어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도요, 서류랑 증빙만 정확히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요, 가족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가짜라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판시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하죠. 가족 직원이라고 해서 겁먹고 비용 처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명확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어디에도 없는 거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들 가족을 등록하면 절세가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끝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가족 등록하면 이거 실제로 이득이 되기는 해요? 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장님의 소득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건을 한번 통일해 보자고요. 배우자한테 월 250만 원씩 연 3천만 원 정도 월급을 준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자가 배우자분의 4대 보험료까지 전부 다 내준다고 해볼게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배우자분이 직원으로 들어가셨는데 4대 보험비 안 내주실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실상으로도 대표님들께서 배우자분들의 4대 보험 많이 내주시거든요. 대납한다고 하죠. 여기까지의 조건을 통일시켜 놓고 한 가지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바로 소득인데요. 첫 번째 사장님은 연 5천만 원 정도 소득, 두 번째 사장님은 1억, 세 번째 사장님은 1억 5천, 이렇게 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소득 5천만 원 사장님. 연소득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남죠? 이 구간은 애초에 대표님들의 세율 구간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4대 보험료까지 이제 대표자가 납부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가는 돈은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4대 보험을 대표님께서 대납한다고 했을 때 4대 보험, 소득세까지 총 합치면요, 배우자에게 들어가는 연봉의 20% 정도가 떼어요. 한 연 500만 원 안팎이 현금으로 그냥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걸 계산해보면 내가 아낀 소득세보다 실제로 나가게 되는 현금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배우자분 4대 보험 가입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혹은 배우자분 직원 등록하시는 거는 조금 보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연소득 1억 원인 사장님. 이 구간부터는요, 세율 최고 구간이 2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5천만 원이었을 때 3천만 원 뺀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 3천만 원 뺀 거는 그 힘이 더 셉니다. 아까 말한 배우자의 소득세 그리고 보험료를 전부 다 뺀다고 할지라도 대표님께서 절감하는 세금액이 더 크세요. 여기서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까지 고려를 하면 이 절감액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검토 가치가 있는 거죠. 배우자를 직원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연소득 1억 5천만 원 사장님. 사장님한테 붙는 정말 높은 구간의 세율을요, 배우자분께서 일정 부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을 두 사람에게 쪼개기 때문에 훨씬 더 절감액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은요, 사실상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예요. 정리하자면 본인의 최고 세율이 24% 구간, 내가 버는 게 8천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 라고 하신다면 배우자에게 한 월 250만 원씩 4대 보험 처리해 주셔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대표자들께서 배우자분들의 소득세랑 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분들께서 혹은 가족분들께서 본인 4대 보험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가족 등록 왜 안 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장님께서 어느 구간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 사장님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숨은 조건이 하나 있죠. 가족분께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주려면요, 실제로 월 250만 원어치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아끼려고 배우자분께서 250만 원어치의 일 안 했는데 그냥 돈만 준다? 이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가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정당한 급여를 주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덧붙이면요, 배우자분 대납해 주신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물론 그 국민연금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내가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배우자 직원 등록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까지 자산으로 치면 계산이 조금 더 후해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오늘은 보수적으로 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 지출액 이것만 두고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반대편, 이름만 올린 월급, 이분들의 최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단 계단이에요. 올라갈수록 못 내려와요. 1단계 세금입니다. 인건비 넣어서 절감한 법인세나 종소세, 이거 본세에 얹어서 가산세까지 싹 다 추징되고요. 몇 년치 한 번에 털릴 건데 이거 꽤 큰 목돈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흔히 걸리면 세금 좀 더 내지,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있어요. 진짜 여기서부터가 무서운 거예요. 고용보험. 일 안 하는 가족분을 직원으로 올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 뭐 실업하거나 출산하시게 됐을 때 실업급여 혹은 육아휴직 이런 거 받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이게 다 부정수급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이거 한번 싹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한 적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했는데 218명, 총 추징액은 24억 원. 이거 다 뺏겼다니까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요, 받은 거에 그냥 추징이 아니에요. 5배. 1천만 원 내가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 형사처벌. 부정수급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게 징역이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요, 부정수급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사장님도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 도와주려고, 가족 그거 몇 푼 조금 더 받게 해주려고 서류 조작해줬다가 사장님 가족이랑 같이 공범 되는 거예요. 절세 조금 하려다가 형사처벌 되는 거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는 거 하나, 가족은요,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물론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법이 사업주의 가족분들은요, 애초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한테 월급은 주더라도 고용보험은 우리가 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와이프 우리 그냥 직원으로 올려놓다가 나중에 좀 쉬게 하려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 아니면 뭐 육아휴직급여 받게 해준다 이러다가는요, 바로 부정수급 코스로 직행하는 길이랍니다. 이제 함정 2개만 좀 더 짚을게요. 하나는 급여 수준. 이 급여 수준도 진짜 중요한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보다 우리 가족이 더 예쁘다고 이 가족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있던 직원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일을 한다면요, 해당 직원분의 초과된 월급은 부인당합니다. 어머니 시급이 다른 직원분의 3배다? 국세청이 물어보겠죠. 왜 3배냐? 기준은 아주 심플해요. 가족이 아니라 너가 과연 남을 채용했더라면 똑같은 돈 줬을 거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제 저는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사대보험 직원만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분도요, 당연히 3.3 프리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대보험 직원이라면 당연히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 가능하세요. 가족이라서 3.3 프리랜서 신고도, 두루누리 지원금 신고도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절대 금물입니다. 보이시죠? 가족 월급 이 주제 하나만으로 사대보험, 세금, 신고, 급여 수준 이거 다 엮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옆집 사장님 하시네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끝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은요, 소득 구간도 다르고 신고 방식도 다르고요, 가족에 대한 상황도 다르니까 반드시 사장님들 상황에 맞게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가족 월급 5개명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실제로 일한 것만 반드시 기록과 함께. 둘, 급여는 실제 본인 계좌로 송금 받기. 신고는 정직하게. 세 번째, 다른 직원한테 주는 정도만. 네 번째, 만약 내 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라면 살짝 보류. 다섯 번째, 배우자랑 내 가족은 애초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기. 그러니까 실업급여랑 육아휴직급여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5개만 지키면요, 여러분들 가족분 실제로 일하면 월급 당당하게 주세요. 몰래 하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절세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어머니가 진짜 우리 가족 일 도와주고 실제로 돈도 받아가시고 하면 이거 당연히 인건비 신고해야죠. 이거는 그 꼼수가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록하고 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요, 보기 좋게 5개명 그리고 실제 근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본문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록도 남겨두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 깊은 상담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저희 채널 링크로 한번 연락주세요. 저는 24시간 상담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세금 지식을 늘려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는요, 세금이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세금 부담 없는 지식 마음껏 얻어가세요. 구독 하셔야겠죠? 세금이 다른 직원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경우 말고 눈에 안 띄게 많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막 1.7배 막 한두 배 정도는 사실 안 걸리죠. 그 실제로 일 그렇게 많이 할걸요? 2배 정도는 일을 더 하지 않을까요? 아니려나? 이거 우리는 돈 벌려고 하면 아니려나? 우리.